싸우면 이기는 부대. 창설 60년을 맞은 해병대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이름들이다. 그러나 안보 환경의 변화는 해병대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한 국가전략기동부대를 위해 해병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동해안의 한 해군 기지. 수십 대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상륙 함정에 오르면서 작전은 시작됐다. 각종 화기로 완전 무장을 한 해병들이 그 뒤를 잇는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곧 적의 해안을 공격할 상륙군들이다. 국군조직법은 해병대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시 상륙작전을 통해 적의 대구를 공격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 오늘 5시 55분에 정확히 해치 열고 나갑니다. 1시간 동안 낭대기를 합니다. 이해되나? 이해된다! 자, 5분 뒤에 D-Day. 상륙 돌격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해병들을 실어나를 상륙 장갑차들이 발전 준비를 마치고 대원들도 전투 준비를 완료했다. 새벽 6시, 드디어 상륙 돌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어두운 바다에는 디젤 엔진의 굉음만이 들릴 뿐이다. 하지만 잠시 후 적의 해안은 수십 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들이 실어온 해병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항공기와 함포의 지원 아래 해안에 상륙한 해병들이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빠르게 교두보를 확보했다. 또 다른 해병대 병력이 헬기를 이용해 적의 후방에 공중 돌격을 실시했고 허를 찔린 적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상업용 선박을 동원해 실어온 장비가 백사장 위에 기침에 들깔아 길을 만들어주면서 직원 차량들도 속속 상륙을 개시했다. K1 전차가 가세하면서 상륙군의 화력은 크게 증강됐다. 아침 7시 20분 해병대에게 내륙 깊숙이 진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해병대가 적 후방 깊숙이 진격을 하면서 육군의 지상군 주력도 적을 더욱 빠르게 압박하게 될 것이다. 상륙사단인 해병대 1사단. 상륙군이란 특성 때문에 해병대의 편제는 매우 독특하다.
기습특공과 공정, 유격부대로 이루어진 보병부대는 각기 바다와 공중을 통한 적진 상륙 그리고 산악전 능력을 갖춘 정예부대다. IBS라 불리는 고무보트를 이용한 기습 상륙은 해병대 대원이라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다. 기습 특공대대 요원들은 물론 해병대의 전 부대에서 희망하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적 해안에 은밀히 침투해 배후를 칠 수 있는 능력과 투지를 대항하기 위해 훈련은 강도가 높다. 하지만 모두가 스스로 해병대를 지원했고 스스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기를 원했기에 힘은 들어도 후회는 없다. 이 주간의 고된 교육 과정이 끝난 후 이들은 정예 해병 기습대원의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공정부대도 해병대 보병부대의 주축 중 하나다. 해병대 공수훈련은 보병부대 중 공정대대 및 수색대대 요원들의 필수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그럼 안장을 이렇게 잡고 있을 겁니다. 1번 가야 될 시선 어디? 잘생긴 강아지랑 찾아봐라. 알겠어? 이렇게 있다가 교관이 신어줄 거야. 뒤하면 40도 들어가지 톡.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을 거야. 알겠습니까? 잡으면 쓰라는 말이야. 알겠어? 오늘은 공수 기본교육생으로서 165차입니다. 이 인원은 공정대대에서 대대, 대대, 수색대대 그런 인원 및 그 대부대 인원들이 공수교육을 받고 싶어가지고 신청한 인원들입니다. 이날은 3주간의 공수기초 교육을 받은 임원들이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강화를 하는 날. 교육생들은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에서 모두 4차례 강화에 성공해야 공수훈련 이수를 인정받는다. 자, 선생님 군대에서 전부다 바다를 바라봐라. 바다를 바라봐라. 해병들은 최근 바다로부터 함정을 이용한 전통적인 상륙작전뿐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입체적 상륙작전 능력을 대항하기 위해 공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대대 요원들은 해병대가 상륙 기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대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륙 기동작전 중에서 다차원 입체 공간을 활용한 전투력의 투사, 즉 하늘로부터
땅에 전투력이 투사되는 그러한 공정 돌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요원으로 운영이 되고, 수색부대 요원들은 적 후방 중심에 침투하기 위한 공중 침투 요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해병들은 이러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각종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 각하 훈련은 수고 많았고 또 훈련 마치고 와서 대장과 군대장들이 이 부대의 대대장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난다. 소대장입니다. 이번 각하 훈련 때 목표까지 갔을 때 끝까지 중대장 전사하고 3참호까지 갈 때 안내하고 했던 또 지휘하고 했던 소대장입니다. 해병대는 매년 여러 개의 부대를 육군의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보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화 훈련은 마일즈 등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전투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훈련이다. 현장의 지리와 지형 지물에 익숙한 과학화 훈련단 소속 대항군을 뚫고 목표를 탈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부대는 빗속에서 벌인 6시간의 실전과 같은 전투 끝에 대항군의 마지막 참호까지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화 훈련단 창설 이후 두 번째 일이었다. 더구나 전차와 보병도 이루어진 이 부대의 본성 특수임무부대는 최초로 대항군의 후방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해병대에서는 타군 장교들이 또는 타군 간부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용어 중에 한 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병대가 이걸 못하겠냐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도리어 타군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해병 대원들이 모두 다가 어떤 이러한 것을 교육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데에 대해서 지휘관으로서는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그네들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항상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해병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부대원이 자원 입대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자 벗고 차렷합니다.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이병장정 여러분들이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삼 4대1의 경쟁을 거치며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이들에게서 유달리 강한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신병교육대에서 만난 훈련병들은 한결같이 어차피 수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라면 해병대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미 해병대를 거쳐간 가족의 권유와 영향으로 입대한 경우도 많았다. 한번 가는 군대 가장 강한 해병대에 와서 진정한 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해병대셔서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가고 싶었고 제가 직접 지원했습니다. 6주간의 신병 교육이 시작됐다.
훈련병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해병으로 만들어져 간다. 해병대를 스스로 선택한 강한 동기와 자긍심을 갖고 고된 훈련을 견뎌내는 이들이 있어서 해병대는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다. 해병대의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 해병대야말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군대라는 생각 때문이다. 준비됐어? 정말 전투 준비!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전 마지막 훈련의 열중인 신임 소위들의 교육 훈련. 동료들의 지휘를 맡은 박수환 소위는 육군 중위로 제대한 후 다시 해병장기로 입대한 여군이다. 모두 국군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육군에 있을 때는 해병대가 좀 더 강인하고 진정한 좀 더 전투적인 그런 강인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저희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해병대는 강하다고 생각하듯이 그래서 저도 좀 더 뛰어난 체력과 강인한 전투 용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해병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가! 세라! 신병의 정백기 순간! 순간! 훈련 기간 동안 유난히 응집력과 단결심이 강한 해병대만의 독특한 문화에도 익숙해진다. 간포만 정형도 물량 진군의 종이한테 물량 해병대 정신 우선 해병대 상상불변의 정신, 무역사 위를 장조하는 정신,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신. 이상. 해병대의 순간은 나라는 새도 멈추다고 했다. 3천 초보다 발발 떤다는 해병대 순간대 말이야. 움직이고 눈 꼼짝거리고 전혀 순간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다 때려! 원위치! 강인한 정신력으로 훈련병들이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타군보다 더욱더 정신력과 하고자 의지가 특출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하나의 전투에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마지막 주, 훈련병들은 해병대의 발상지인 진해를 방문한다. 1985년까지 해병대 훈련소가 있던 이곳에서 해병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수여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해병대 명찰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받은 훈련 열심히 받았고 명찰을 달고 진정한 해병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훈련이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했지만 지금 와보니 결국 다 해냈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동경 수설 하겠습니다. 분명 이종천 수설 하겠습니다. 며칠 후 이들은 진정한 해병의 일원으로 각자의 부대로 배치된다. 명왕명천 수설하겠습니다. 그 선대 해병들의 역사와 전통을 좀 더 실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천자봉 등정과 이곳 발상지에서의 빨간 명찰 수여식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병대 정신을 계승해야 할 해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wer, Korea 8208. Good morning. We're 6 miles on the right of the island 15 left approach. 오른쪽으로 저 2사단 저쪽 구역이 이제 서곡도 말도 보름도가 다 우측으로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저기는 서곡도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클리어. 해병대는 상륙 작전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남북 대치 구조 속에서 해병대는 방어부대로서도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발칸 잡고 전체 배치 완료. 수도권 서측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2사단. 서울의 서쪽 김포와 강화도 그리고 그 서측의 크고 작은 섬들까지 광활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다. 휴전선 155마일 방어에 있어서 해병들은 한 개 사단만으로 육군 두세 개 사단이 담당하는 넓이의 지역을 맡고 있다. 육상뿐만이 아니라 해상까지 해병들은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하게 수도권 방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기동대 임무로는 강화 서측 해 강상에 대해서 상황 발생 시에는 저희 규정 해상세를 이용해서 적 침투 발생 시에는 적 추적 및 경멸, 차단의 임무를 수행하고 기존 상황 발생 시에는 기존자로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저희 기동대 임무입니다. 황해도의 장산반도가 한눈에 보이는 백령도. 긴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 서해의 5개 전략도서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해병대다. 해병들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백령도를 점령한 이후 지금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다. 북한 영토인 원래도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불과 12km. 항상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최전선이다. 해가 질 무렵 해병 6여단 병사들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해안 경계 근무 투입 준비를 하느라 부산하다. 야간 작전 대비해서 통신망 체크 및 K6 해안포 작동 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몸 이상 있는 대원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장 검사 실시하겠다. 멘자! 이상무! 삽탄 상탄! 실탄 15발 이상무! 자상탄 15발 확인. 삽탄! 삽탄!
석탄 이상무! 석탄 이상무! 소수의 병력으로 긴장이 상존하는 전략도서 방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육려단은 훈련도 실전처럼 하기로 유명한 부대다. 전군 최초로 실전적 사격 훈련 방식을 도입했고 이는 해병대의 다른 부대로 전파되고 있다. 전차와 포병 그리고 보병을 동원한 통합훈련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곳 병영도를 지금까지 58년간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향후 이곳 병영도는 해병대가 반드시 차수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한 치의 빈틈없이 군사 대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2007년 만재 톤수 19,000톤의 독도함을 실전 배치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친함대의 기함 블루리지와 비교해도 규모에 있어 뒤지지 않는 대형 함정이다. 독도함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12대의 헬기를 비행 갑판으로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전차를 상륙시킬 두 척의 고속 상륙정과 720명 규모의 상륙군을 수송할 수 있다. 취재팀이 독도함을 방문했을 때 독도함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한창이었다. 최초로 공개된 상륙군 지휘소에는 한국과 미국의 해병 지휘관들이 포상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의 주역은 소수의 LSD 상륙함에만 의존해오던 한국 해군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훈련은 앞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 또 전시 작동권을 전환을 받아야 되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한국 해군 및 해병대가 주도하고 미 해군 및 해병대가 이를 지원해서 최초로 한국군 주도하에 연합 상륙훈련을 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큰 특징이고, 그러나 독도함을 포함해도 한국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은 연대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1월 초의 상륙훈련도 그나마 독도함이 불참하면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해병대의 다른 전투 장비들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해병 2사단과 6여단이 보유한 해안포들은 1950년대 초에 개발된 M47 전차의 주포를 떼어낸 것. 직사화기로서는 성능이 아직 괜찮다고는 하지만 고속으로 상륙하는 적을 막기에는 너무 낡은 장비라는 평가다. 이 사단과 6여단이 보유한 전차도 M48을 개량한 구형. 전략 기동부대 또는 전략 지역 방어부대라는 해병대의 임무엔 걸맞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들이다. 해병대에 도입된 이 전차들은 전체 군 전력 구조 개선 사업에서 항상 타군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해병대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성능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전차대대 승무원들은 이 주어진 여건과 장비로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훈련 및 장비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가장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변화는 2012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미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에 크게 의존해왔던 한국 해병대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전력 구조로 한국 해병대가 진정한 전략기동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As far as training, education, personnel, the Iraq Marine Corps is about where it needs to be. I think the Iraq Marine Corps right now is one of the finest fighting forces on earth. A major weakness that they have is, by the way, a weakness that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at times, in that they have a shortage of maritime sea lift capabilities. The Tokdo class ship is certainly a very capable ship, both for offloading Marines and for command and control, but they only have one so far. 물론 해병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들도 제시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은 해병대에 관한 부분에서 앞으로 한국 해병대의 상륙 작전 능력을 여단급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병대 사령부는 미래전 환경에서 해병대의 임무를 공지기동군 형태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전장 환경으로 해서 전투 부대뿐만 아니고 재전장 기능을 아우 통합된 부대 편성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독립작전이 가능한 부대 개념이 바로 공지기동 부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대가 수행해야 될 임무는 공세적 전략기동 부대로서 적 또는 잠재적 적에 대해서 억제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으로서 적의 중심을 타격하고 전쟁 위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앞으로 공지기동 해병대가 수행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발전 모델로 삼는 미국 해병대는 지상군 전력뿐 아니라 자체의 막강한 항공 전력과 군수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전투기와 수송기 그리고 헬기에 이르기까지 미 해병들은 자체의 항공 전력만으로도 해상과 공중 그리고 육상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해병 원정군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평가된다. 미 해병대는 또한 전통적인 임무인 대규모 상륙작전뿐 아니라 소규모 지상작전인 토시전과 산악전 같은 비정규전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대테러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 수행 능력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은 미국의 해병들은 최근 2만여 명의 병력이 증강되어 20만의 대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군의 현재 발전 방향은 원정작전 및 신속기동작전, 군의 경량화 및 기동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사단 중심의 편제에서 여단 전투부대 중심의 편제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이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편제 구조는 미 해병대가 이미 해병 기동군 개념에 의해서 1990년대 이후에 실제 많은 전쟁에서 수행하고 성과를 확인한 그런 부대 구조를 미 육군이 적용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해병 특수수색대는 정예 중의 정예들이다. 그러나 힘들기로 유명한 수색교육은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수색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2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매 차수마다 20% 이상이 탈락하는 힘든 훈련이다. 수색 교육은 수색부대 요원들과 선발된 기습특공부대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중 침투와 공중 침투, 생존을 위한 장거리 수영, 어느 하나 만만한 것 없는 교육 과정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훈련은 유사시 적의 배후에 깊숙이 침투해 정찰 감시와 정보 수집, 화력 유도 등을 막고 상륙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될 수색요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색 교육에는 계급도 나이도 없다. 단지 최고의 정예 해병 수색 요원이 되기 위한 9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이 있을 뿐이다. 저희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입니다. 그야말로 전략기동부대고 그 전략기동부대의 가장 저가 자부하지만 가장 힘든 훈련과 그다음에 가장 고된 거를 본인들이 이겨낸 지금 현재 교육생들은 유사시에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전혀 망설임 없고 제일 먼저 선두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쟁 상황에서 매우 적대적이고 낯선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장기간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 수색대 임무의 특성. 극도의 피곤함과 추위, 그리고 허기를 이겨내는 것도 훈련의 중요한 일부다. 일주일간 잠도 자지 못하고 반복해서 훈련만 하는 극기주, 일명 지옥주는 이들의 상황을 한계까지 몰아넣는다.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젊었을 때 이런 도전을 함으로써 얻는 그런 가치가 저에게 있어서나 제 조국에 있어서나 더 큰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임 해병들이 해왔듯이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해병, 그다음에 후배들이 보기에 정말 해병다운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해병대가 진정한 전략기동부대, 공지기동해병대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이들 수색대원들은 그 최전선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다.
공지 기동 해병대 건설을 위해 최근 해병대는 모두 12명의 장교를 선발해 조종사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해병 2사단의 송명근 대위도 그중 한 명. 현재는 해병대에 배속된 해군 헬기를 타고 해군 조종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송 대위는 빨리 독자적인 해병 항공대가 만들어져 해병대 고유의 작전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조종사로서 이렇게 이사단 사측부대에서 이렇게 조종사가 서측조소 하늘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무한한 자부심과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병 항공대의 역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해병대는 1954년 최초의 항공 장교를 양성했고 1958년엔 연락기 8대 등으로 구성된 자체의 항공대를 창설했다. 베트남전에 해병 청룡부대가 파병되자 해병 항공대도 참전했다. 그들은 해병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까지 지상의 전투병력에게 근접 지원을 하는 등 해병대의 날개로서 활약했다. 저희가 두 가지 임무를 했는데 하나는 이 크로스에어 서포트라서 근접 항공 지원 업무. 그러니까 이 주로 저희가 청룡부대가 작전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항공 지원 그 폭격이라든지 이 캄보이라든지 또 적정 탐색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작전한 지역의 물자 수송,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이 식량이라든지 이 모든 탄약 같은 보급을 저희가 공중 그부 이제 보급을 한 거죠. 그런 업무를 저희 항공대가 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조종사와 항공기는 해군에 흡수됐고 항공대는 해병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해병대의 2개 사단에는 각각 해군 소속의 항공대가 배속돼 있다. 전력은 고작 헬기 2대.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위해선 도움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상륙 훈련에 필요한 기동용 헬기는 육군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러나 육군 헬기의 해상 작전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제대로 된 상륙 기동 헬기가 전무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상륙 훈련을 위해서는 미국 해병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병대가 자체 상륙 기동 헬기 부대와 해병대의 지상 작전을 지원할 상륙 공격 헬기 부대 창설을 이어오는 이유다. 일상적인 훈련을 위해서도 타군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 수색대대나 공정대대가 하는 많은 훈련이 지원하는 부대의 사정에 의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해병대 측의 하소연이다. 해당초 국방개혁 2020이 제시한 해병대 여단급 단독 상륙 작전을 위해 필요한 상륙 기동 헬기는 40여 대, 또 이를 지원할 상륙 공격 헬기는 20여 대였다. 그러나 국방개혁 재원 감소를 이유로
이들 헬기의 도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또한 상륙 기동 헬기의 경우 그 소속을 해병대로 할 것인지 해군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모임인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근 대표는 해병대 항공전력의 필요성을 자신이 참관했던 훈련 현장에서 여러 차례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가 한 번은 그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가지고 육군 헬기들이 오늘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륙 훈련이 이틀 연기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쟁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육군 헬기들이 친절하게 각 부대에서 정말 자기네들 그 어떤 전투 업무를 하다가 해병대 상륙 작전 하니까 전부 다 차출을 했습니다. 차출했는데 오늘 안 되겠다, 상륙이 안 되겠다, 이틀 후에 하자 했을 때 이 육군 헬기들이 이틀 후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각 군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작전의 특성 때문에 해병대 고유의 상륙작전에 대한 완벽한 지원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방계획 2020에는 상륙 기동 헬기를 도입을 할 예정에는 있는데요. 그것이 해군 헬기가 해군 소속의 그 헬기가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해군 소속이 되면 일단 그 조종사들이 해병대의 전술 교육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는 그 상륙해야 될 강습해야 될 지점이 저 포인트인데 이 해군 출신 조종사들은 거기는 좀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병들은 오랜 파트너인 미국 해병대와의 합동 훈련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So, 2 men on each corner of these buildings for outer security. That second fire team makes the initial assault, and then that third fire team comes in. 한분대 또한 추후로 돌격 분대를 임무를 수행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사격을 하고 빠르게 기동해라, 알았지? 알겠습니다. 너무 머뭇대지 말란 말이야. 이해되나? 알겠습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비해 미국 해병대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합동 훈련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Keep your eyes up that stairwell. Let's go. Come on. 국가 간의 전년전에 의한 전통적 위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해병대가 진정한 국가 전략기동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해병대는 2007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몽골에서 열리는 외국군과의 합동훈련에 초대 병력을 파견했다. 몽골에서 열리는 상패트 훈련은 유엔의 주도로 진행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훈련. 해병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평화유지 활동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자신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합동훈련인 코브라 골드
부대에도 대대급 병력을 파견해 합동 상륙훈련과 국제재난구호 활동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신속 대응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다. 해병대는 실제로 2007년 태풍 나리호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의 복구 현장에 단 하루 만에 연대 병력을 투입시키는 신속함을 보였다. 태안 원유 유출 사고 때는 고무보트와 상륙 장갑차를 동원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방제 활동을 돕기도 했다. 저희 해병대 역시 이제 평소에 주어져 있는 전평시 임무를 당연히 하고 다양한 해외 파병 업무를 통해 가지고 국가 위상에 맞는 그런 역할, 국익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해병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파병 부대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그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구비해 나가겠습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정예부대 해병대. 해병대는 정규전 부대 중에서도 바다와 공중 그리고 육상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훈련받은 부대다. 전지 하나. 해병대는 또한 가장 높은 사기를 가진 병사, 가장 용맹한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대다.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임무가 주어지면 해병이란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취해내는 것을 커다란 자부심과 전통으로 갖고 있는 독특한 조직이다.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안 먹어. 출발. 자신들이 그 어떤 부대보다 진정한 전략기동부대, 다목적 신속 대응군이란 임무에 적합하다고 해병대가 주장하는 근거는 해병대만이 지닌 이러한 특성들 때문이다. 육군의 기동부대는 전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전선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해병대는 전선을 우회해서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크고요. 전선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우회해서 배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1000km도 갈 수 있고 2000km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진정한 기동부대는 해병대가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병대의 가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돼 왔다. 남북 냉전 구조 속에서 한 개의 해병 상륙사단이 두 개 군단의 북한군을 북한 동해안 방어에 잡아두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과연 해병대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바뀐 후에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어떤 발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해병대는 여전히 우리 국군의 그 중요한 그 임무를 전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한반도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 반도국가적 특징을 갖고 있고 주변국가의 여건 또 전술 환경을 봤을 때 해병대 임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설 이후 해병대는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며 최강의 부대라는 명예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안보 환경의 변화는 해병대의 안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병사들의 사기와 용맹성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임무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다. 충분히 우수한 장비와 최강의 전투, 그리고 효율적인 임무로 결합된 미래의 해병대. 그것은 해병대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 자산이기 때문이다.